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여보세요 하면서 또 받으실 겁니다. 오늘 또 어떤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공포로 몰아넣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스라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네. 해줄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얼떨결에 겪게 된 흉가 이야기입니다. 얼떨결 흉가? 이름은 얼떨결 흉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할게요.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한 5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기억상. 네. 이게 제가 그때 당시 좀 많이 바빴었거든요. 목금 고정 촬영이 있었고 그리고 화수도 고정 촬영이 있었어요. 제가. 예. 남는 시간 동안 다른 거 이제 일을 계속 나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고 있을 당시 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금요일 날 촬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후 3시쯤 친구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았죠. 받아갖고 웬일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한다는 말이 너 오늘 뭐 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지금 일하고 있다. 아마 내일 새벽쯤 끝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내일 몇 시 이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네. 그래서 대충 스케줄표 보면은 퇴근 시간 나오잖아요. 한 2시쯤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일 일정 있어? 이러는 거예요. 뭐 딱히 없어갖고 아니 나 딱히 없지? 이러니까 그럼 알았어 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별 생각 없었어요. 그때는. 왜냐면 그때 당시 촬영을 할 게 바빴으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시덥다는 얘기 하네 하면서 이제 전화를 끊고 일을 한 다음에 집으로 퇴근을 했죠. 퇴근을 했는데 그 친구가 한 3시쯤 되니까 제 집에 문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새벽 3시에 갑자기 문을 두들기니까 어이가 없어갖고 누구세요? 이러니까 그 친구가 나야 문 열어 이러는 거예요. 문을 열었죠. 근데 문을 열고 보였던 모습이 그때가 여름 때였거든요. 정말 그 놀러가는 복장이라고 하면 이해되시죠? 누가 봐도 얘는 지금 관광지를 갈 계획이다라는 그런 복장으로 캐리어를 한 손에 끌고 저희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갖고 너 뭐냐 이 시간에? 라고 물어봤죠. 그 친구가 한다는 말이 야 놀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냥 놀러 가재요. 그래서 아니 좀 얘기라도 하던가. 놀러 가자고 하면 안 놀러 갈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친구들이랑은. 그래갖고 얘기라도 하던가 이러니까 한다는 말이 내가 갑자기 삘이 꽂혀서 오늘 꼭 가야 되겠대요. 예. 그래서 뭐 딱히 다음날 일정도 없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너무 바쁘게 지낼 때다 보니까 놀러 가는 거 좋다. 한번 놀러 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간단하게 짐을 싸고 그때 당시에는 차가 있었어가지고 차에 시동을 걸고 걔를 태웠죠. 예. 근데 걔가 주소를 이렇게 찍어주는데 주소가 되게 익숙해요. 보니까 또 다른 제 친구 집인 거예요. 하면서 일단 갔죠. 가가지고 또 다른 친구 하나를 픽업하고 또 주소를 찍어서 또 다른 친구 하나를 픽업해서 총 4인 파티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친구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똑같았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너 언제 끝나냐? 내일 일정 있냐? 그래 알았다 하고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 3명을 모은 거예요. 저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4명을 다 태우고 물어봤죠. 이 파티를 만든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야 어디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단양을 가재요. 단양에 자기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대요. 그래 가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단양을 찍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만지더니만 고수동굴이었나?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고수동굴이 맞을 거예요 아마. 그 고수동굴을 이렇게 딱 찍는 거예요. 일단은 출발을 해서 갔더니만 그때 도착 시간이 대충 한 7시 한 반쯤 됐었던 것 같아요. 애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놀 거래요. 근데 갔더니만 거기 오픈이 9시부터인 거예요.
1시간 반이 붕 떠버리잖아요.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막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끌려온 2명 걔네들까지 다 이제 짜증이 막 올라온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은 그 앞에 휴게소라고 해가지고 막 이런 가게들이랑 편의점이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가게야 뭐 당연히 안 열었을 테니까 편의점 앞에 테이블 거기 있었거든요. 거기 앉아갖고 이제 1시간 반 동안 걔 욕을 엄청 했죠. 욕을 하면서 똑바로 얘기해라. 너 이번 일정이 만약에 재미가 없으면은 넌 오늘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는 존재가 될 거다. 그런 식으로 막 이제 애를 엄청나게 갈구고 있었죠. 그렇게 갈구다가 대충 이제 일정을 들어보니까 애가 꼭 하고 싶은 게 래프팅이랑 그리고 그 사륜 오토바이 있잖아요. 네. 그거랑 패러글라이딩을 꼭 하고 싶대요. 근데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곳이 단양이래요. 오. 듣다 보니까 근데 솔깃한 거예요. 다 남자들이잖아요.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9시까지 기다렸다가 고수동굴에 간단하게 탐방을 하고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갔거든요. 예. 재밌더라고요. 되게 재밌게 즐겼어요.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즐기고 래프팅을 한 다음에 사륜 오토바이까지 딱 하니까 한 4시 반? 5시? 그쯤 되더라고요. 할 때는 정말 재밌었거든요. 색다른 경험이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 앉아갖고 4명이서 올라가자. 즐길 거 다 즐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파티를 주도했던 그 친구가 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자고 가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 상태가 목금 촬영을 하고 나서 바로 온 상태였고 다른 그 2 친구도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근하고 이제 노는 주말에 끌려온 상태였던 거예요. 예. 다들 피곤해 완전 쩔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아니다 제발 올라가자. 내가 더 이상 지체를 하면은 진짜 네가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될 것 같다. 제발 좀 살려줘라. 막 이러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도 그 친구는 이제 좀 단호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서 막 이제 그 야놀자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펜션을 이렇게 막 찾는 거예요. 예. 옛날부터 봤던 친구니까 저희들이 다 알아요. 그 친구 한 번 고집 피우면은 못 말려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저희들끼리 포기를 하고 담배를 이렇게 피러 나왔죠. 3명이서. 담배를 피면서 와 진짜 죽겠다. 나 지금 피곤해서 죽겠다. 이렇게 욕을 하면서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들어가서 다시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펜션 하나 잡았대요. 자기 돈으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단 그 펜션으로 갔죠. 일단은 제 목적은 잠이었어요. 펜션으로 가가지고 잠을 바로 잤거든요. 진짜 애들 막 놀겠다 그러는데 나 절대 깨우지 말라고 하고 잤어요. 눈을 뜨니까 한 10시 11시쯤 되더라고요. 10시 11시쯤 됐는데 분명 방이 있는 펜션이어서 방 안에서 잤는데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 저희는 남자 4명이서 왔는데 그래가지고 아니 뭔 이 야밤에 여자 목소리가 갑자기 들리지? 이런 생각으로 문을 열고 딱 나가니까 여자분 3분이랑 제 친구들 3명이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순간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상황을 듣고 와 보니까 그 친구들이 펜션에 와서 옆에 묵은 여자 3명 파티랑 이제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거예요. 그래 뭐 있을 수 있다. 뭐 즐길 나이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합석을 딱 하려고 하는데 의자에 앉자마자 옆에 있던 제 친구 한 명이 아까 얘기했던 애가 얘예요 이러면서 저를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뭔 얘긴가 하면서 들어보니까 얘네들도 제 친구다 보니까 이제 끼리끼리 논다 그러잖아요. 무서운 얘기 진짜 좋아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자애들한테 이제 막 무서운 얘기 해주면서 이것저것 좀 입을 좀 턴 거죠. 그래갖고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얘가 진짜 막 흉곽이나 들쑤시고 다니는 애다.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 여자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흉가를 가보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어씨 순간적으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 제 차가 레이였거든요. 5인승이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 이미 술을 다 마신 상태잖아요. 운전할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어떻게 싣고 가냐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와 진짜 맞아도 타이밍이 맞아도 이렇게 맞는 경우가 없는데 여자애들이 자기 집만 타고 스타렉스를 렌트해온 거예요. 다 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타렉스를 운전하고 걔네들이 검색해서 찾은 흉가로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내비를 찍어보니까 한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펜션에서 이제 운전을 50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진짜 굽이굽이 들어갔거든요. 산길을. 어느 정도로 들어갔냐면 거기가 이렇게 2차선 도로로 이렇게 가다가 차선이 하나로 줄어들어요. 산길에 접어들면서. 어떤 길인지 운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그냥 완전 산길에 1차선 도로를 스타렉스를 끌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으로 현타가 너무 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흉가를 가야 되나. 진짜 뭐 즐기기도 못하고 이건 뭐냐 막 이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도중에 배가 좀 살살 아파갖고 좀 참아가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 가니까 마을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입구 쪽에 운동할 수 있는 그 기구 있잖아요. 그 놀이터에 있는 그런 기구들. 그런 게 있고 옆에 정자가 있고 그 옆으로 이렇게 싹 빠지는 길 쪽에 마을회관이라고 써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끔씩 마을회관에 문이 열려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잘하면 화장실에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운동 기구가 있는 쪽에 이렇게 차를 세우고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 라고 한 다음에 마을회관으로 뛰어갔어요. 마을회관에 뛰어가가지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진짜 큰일 났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조그맣게 화장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는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급한 일을 해결을 하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뭔가 급한 일을 끝냈으니까. 주변 풍경이 보이는데 그 운동하는 곳 옆에 정자가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정자 옆에 되게 큰 나무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계곡이 조그맣게 흐르거든요. 그리고 약간 신당 비스무리한 게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이거 당산나무구나. 마을에 뭐 있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당산나무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인사 한번 드린 다음에 다시 차에 태워갖고 그 흉가로 이동을 했어요. 내비에서 도착했다는 알람이 떴고 주변을 살펴봤는데 진짜 산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흉가라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산밖에 안 보여. 일단 있다고 했으니까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한 50m쯤 이동하니까 옆으로 살짝 내려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 길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눈앞에 건물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막 2층 3층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1층짜리 단독주택인데 건물 2개가 붙어 있는데 하나는 약간 축사 같은 느낌이었고 그 뒤에는 이제 1층짜리 옛날 단독주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고 애들이 와 찾았다 여기를 들어가면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충 이렇게 눈으로 훑어봤는데 뭐 귀신이 있을 것 같진 않은 거예요. 느낌이 그냥 그 산속에서 흔히 느껴지는 그 싸한 느낌 말고는 이렇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갖고 그래 열심히 구경하다 와라 이런 생각을 하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죠. 나는 차에서 잘 테니까 니들 가서 즐기고 잘 다 즐겼으면 나를 깨워라. 나는 피곤해서 쉬어야 되겠다. 이러고 나서 애들을 떨궈 놓고 저는 이제 의자를 뒤로 제쳤어요. 의자를 뒤로 제치고 애들이 하나둘씩 내리는데 다 내렸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순간 다
다 내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는데 뒤에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깜짝 놀라갖고 일어나가지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여자분 한 분이 안 내리시는 거예요.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가겠대요. 근데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런 거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절대로. 그래갖고 그러면 차에 계세요 이러고 나서 다시 이제 누웠죠. 한 30분 정도 지났어요. 잠도 다른 분이 계시니까 못 자겠더라고요. 30분 정도 그냥 누워갖고 의자에 기대갖고 누워갖고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 여자분도 계속 핸드폰 보고 계셨고, 그 흉가에서는 막 깍깍거리는 소리 들리고 있고, 그 소리를 그냥 BGM 삼아서 열심히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적으로 느낌이 싸해지는 거예요. 뭐지라는 생각으로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제가 갑자기 움직이니까 그거에 놀라셨는지 여자분이 비명을 지르시는 거예요. 왜냐면 30분 동안 가만히 그냥 핸드폰만 보던 사람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니까 놀랄만 하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좀 뭐가 생각이 나서 일어났습니다. 라고 그분을 안심을 시키는데 뒤를 돌아갖고 그분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분 뒤로 스타렉스 그 뒷창문으로 얼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어두우니까 원체. 순간적으로 동그란 무언가가 보이길래 저건 뭐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제 이목구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느꼈어요. 애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때부터 든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제가 잠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혼자 차에 계셔도 괜찮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여자분이 죽어도 혼자는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차에서 내려서 흉가 쪽으로 이제 갔죠. 일단 얘기했다시피 축사랑 일반 단독주택이랑 붙어있는 건물이라 그랬잖아요. 예. 축사는 눈으로 그냥 딱 보이니까 없는 거 확인했고 그 뒤쪽으로 가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갔는데 문도 없고 창문도 없어요. 다 떨어져 있고 그냥 콘크리트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는 문 쪽으로 그 안에 이제 친구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자분 두 분이랑. 그래서 말을 걸었죠. 야, 니도 언제까지 즐길 거냐. 여기 지금 이 좁아 터진 곳에서 구경하면 얼마나 걸린다고. 가자. 이러니까 그 친구들이 한다는 말에 그래 이제 슬슬 재미없어지고 있었다. 가자. 이래갖고 걔네들을 데리고 일단 차에 다 태웠어요. 차에 다 태우고 차를 이제 다시 빠져나가려고 돌리고 있는데 파티원을 모집했던 그 친구가 야 근데 여 옆에 한 개 더 있대 이러는 거예요. 흉가가 하나가 더 있대요. 거기도 꼭 가야 되겠대요 지들이. 일단 얘기했죠. 내가 지금 솔직히 느낌이 조금 싸해서 그런데 뭐 봤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느낌만 싸하다고 했거든요. 좀 싸해서 그런데 그냥 가자. 가가지고 차에 술을 먹자. 술을 먹으면서 차에 내가 이야기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도 그 친구들은 꼭 가야 되겠대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이 파티원을 모집한 그 친구 고집은 못 꺾는다고. 예. 분명히 얘를 데리고 무시하고 펜션으로 데리고 가면은 펜션에서 난리필 놈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10분이다. 그 이상 안 준다. 10분 안에 구경하고 그냥 가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곳으로 다시 나가서 안쪽으로 한 100m도 안 됐을 거예요. 진짜 조금 들어가니까 오른편으로 건물 하나가 보이는데 산 중턱에 걸려 있는 거예요. 꼭 약간 야간 근무 서는 곳? 그런 느낌으로 건물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딱 보고 생각을 했죠. 저기는 일단 올라가기 힘들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자분들을 조금 노린 거예요, 제가. 거기 지금 올라가시면 옷 개판된다. 그리고 지금 이 여름에 저런 데 올라가면 이제 목이 뜯기고 장난 아닐 거다. 그러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여자분들도 이제 뭐에 꽂히셨는지 가보겠대요. 근데
한 번 그런 걸 봤다 보니까 애들 맘 보내기가 조금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같이 올라가자 이러고 나서 그 초소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진짜 그 초소가 맞았어요. 거의 느낌은 완전히 초소였어요. 올라가서 보였던 건 딱 초소였는데 엄청 좁잖아요, 초소는.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얘기했어요. 자, 다 봤지? 내려가자. 뭐 볼 게 있냐? 이거 그냥 눈에 한눈에 들어오는데 내려가자 막 이랬는데 애들이 막 거기서부터 군부심을 좀 부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남자 애들이니까 누가 봐도 초소니까 야 이거 내가 막 군대 있을 때 쓰던 초소랑 되게 닮았다 하면서 그 썰들을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빨리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일단은 한번 10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0분만 기다려주자라는 생각으로 옆에서 팔짱 끼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팔짱 끼고 가만히 서가지고 애들 이제 떠드는 거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겁이 되게 많았던 그 여자분 있잖아요. 네. 그 여자분이 제 왼쪽 편 한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고개도 못 들고 핸드폰만 뚫어져라 보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시선이 가잖아요. 어쨌든 간에. 혼자서 그러고 계시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분 쪽으로 시선을 딱 돌리는데 얘기했잖아요. 산 준턱에 이렇게 걸려 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제 왼쪽 편 그분이 서 있던 곳이 내려막길 코스였거든요. 고개를 딱 돌려서 그 여자분을 보고 나서 보였던 게 어떤 한 형체가 포복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바닥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갖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군부심을 부리고 있던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10분 됐다. 내려가자.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친구들을 어거지로 끌고 차까지 끌고 와가지고 차에다 태웠어요. 예. 근데 차에 태웠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차를 돌리려면 정말 멀리 나가거나 아니면 후진으로 아까 그 첫 번째 흉가가 있던 곳까지 가가지고 차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멀리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진을 하려고 후진 기어를 딱 놓으면은 후방 카메라가 딱 들어오잖아요. 후방 카메라가 딱 들어오는데 시꺼먼 거예요. 그걸 옆에 조수석 있는 애가 그걸 먼저 본 거예요. 저는 좀 옛날부터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후방 카메라 있는 차보다 사이드미러나 백미러 보고 많이 후진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안 봤는데 옆에 있던 그 친구가 야 이거 카메라 망가졌나봐 이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제 카메라 쪽으로 시선이 가니까 진짜 그냥 후방 카메라가 뭐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꺼먼 거예요. 완전히. 이거 좀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후진을 했죠. 후진을 해가지고 첫 번째 흉가로 들어가는 그 샛길 옆까지 도착을 했어요. 샛길 아래로 내려가서 돌렸는데 뒤쪽에서 여자분 한 분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비명을 지르니까 이제 옆에 있던 다른 분도 비명 지르고 또 다른 분도 비명 지르고 하면서 갑자기 비명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예. 일단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되게 급하게 차를 몰아갖고 처음에 차를 세웠던 그 마을회관 옆에 그 공터 있잖아요. 네. 거기까지 도착을 해서 차를 딱 세우고 뒤를 돌아서 물어봤어요. 왜 소리 지른 거예요? 라고 이제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여자분이 하시는 말이 혹시 들으셨냐고. 그래서 뭘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누가 차를 하고 한번 쳤다는 거예요. 밖에서. 예. 그거를 문 옆에 있던 여자분이 들으셨고 그분이 소리를 지르시기 시작을 하신 거죠. 나는 못 들었다. 잘못 들으신 거다. 아마 긴장을 하시고 그래갖고 좀 그런 헛한청을 좀 들으실 수도 있을 거다.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분이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고. 나 분명 들었다고. 내가 진짜 확신할 수 있다고. 그래서 왜 확신할 수 있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도 피곤할 거 아니에요. 저녁이 늦은 시간대였으니까. 차에 타가지고 그쪽 문에 이렇게 기대고 있었대요.
근데 쿵 소리가 들리면서 그 떨림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확신한대요. 누가 밖에서 친 게 분명하대요. 근데 얘기는 했죠. 뭐 내려왔으니까 이제 끝난 거다. 더 이상 굳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분들도 조금씩 이제 안심을 하더라고요. 그치. 우리 이제 흉가를 벗어났으니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제 친구 중 이제 한 명이 끌려온 2명 중 한 명이 야, 너 아까 화장실 갔던데 어디냐? 나도 갑자기 화장실 급해서 잠깐 들렸다 올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길을 안내해 줬어요. 여기로 가면 된다. 여기로 가면 되니까 거기 가가지고 볼일 보고 와라.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친구는 화장실을 간 다음에 저희는 이제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었죠. 거기가 왕복거리가 5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분명 이제 큰 일이라고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가 1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들한테 이제 잠깐만 계세요. 저 가서 확인하고 올게요. 라고 한 다음에 그 화장실 쪽으로 이렇게 걸어갔어요.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는데 애가 혼나고 있는 거예요. 웬 할아버지한테. 예. 화장실 앞에 서가지고 애가 고개 푹 숙이고 막 고개 막 꾸벅꾸벅 거리면서 죄송합니다 거리고 있고 얼핏 봤을 때 70, 80대 정도 되시는 진짜 그 주름 자글자글 하신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런 할아버지가 한 손에 그 등산용 스틱을 이렇게 들고 그걸 지팡이 삼으셔서 들고 반대쪽 손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걔를 혼내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가서 말을 걸었죠. 무슨 일인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구해줄 생각은 없고 가서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혹시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르신이 삿대질을 하더니만 저를 딱 보고 넌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저 지금 혼내고 있는 애 친구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 얘가 밤에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그런다고. 내가 잠깐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산책하고 있는데 마을 떠내려가라 비명을 지르면서 뛰어다녔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거리가 안 멀잖아요. 왕복 5분 거리면. 예. 이 친구가 비명을 질렀으면 저희도 들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아래서 비명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님한테 다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희가 지금 저기 아래 정자 있는데 차를 대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는 비명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진짜인지 한번 친구한테 들어보겠습니다 하면서 친구를 쳐다봤죠. 근데 친구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고개를 막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래갖고 일단 상황은 대충 파악됐고 다시 이제 할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할아버님 비명 지르는 걸 들으신 건가요? 아니면 보신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아버님이 들었다고. 산책하고 있는데 들어서 왔는데 저놈이 있었다고. 다른 사람 없고 저놈이 있었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저놈이 소리 지른 거 아니냐. 타당한 말이잖아요, 솔직히. 그 새벽에 뭐 한 명 딱 봤는데 걔가 당연히 비명 질렀겠거니 생각을 하시겠죠. 일단 상황이 파악이 돼가지고 제가 일단 사과를 드렸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내가 좀 술도 먹은 거 있고 그래서 좀 미쳤나 봅니다.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애가 좀 모자란 친구예요. 막 이러면서 걔를 어떻게든 간에 커버를 쳐서 할아버지한테 구해줬어요. 할아버지한테 구해주고 같이 이제 진짜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뒤를 돌아서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뒤에서 혀를 차시면서 아이고 젊은 놈들이 여자 끼고 저게 뭐 하는 거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 말에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 여자분들이랑 놀긴 했잖아요, 지금 상태가. 근데 그분이 그걸 아실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예? 뒤를 돌아갖고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혹시 내려오셨어요? 할아버지가 근데 그러는 게 너 옆에 있는 여자 누구냐고. 저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저거 진짜 싸가지 없다고. 옆에서 그렇게 빌면서 용서 구하고 있는데 꼿꼿이 서가지고 나 째려보고 있었다고. 예. 옆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 할아버지한테 다시 얘기했어요. 혹시 할아버지 무당이세요? 물어봤죠, 대놓고. 그 할아버지가 난 무당 아닌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지금도 보이세요?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제 진짜 정확히 오른쪽을 보면서 저기 있잖아 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는 거예요. 아, 잘못됐다. 이거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예. 일단은 뭐 할아버지 무당 아니시라니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할아버지한테 이 친구도 좀 모자란 친구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눈에 보인 게 당산나무인 거예요. 아, 빌자. 저건 빌어야 된다, 이거는. 오, 그래야 지금 된다. 상태는 빌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 친구랑 저랑 그 당산나무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가 지금 몹쓸 짓을 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무릎 꿇고 비니까 기다리고 있던 다른 친구들이 갑자기 내려오다 말고 당산나무 앞에 무릎 꿇고 빌고 있는 저희를 보니까 어이없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도. 걔네들도 이제 와가지고 니들 뭐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빌어라. 네. 지금은 떼는 게 우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걔네들을 다 무릎 꿇혔어요. 그때가 새벽 한 2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새벽 2시에 남자 4세 여자 3이 무릎 꿇고 당산나무에서 빌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상황이 얼핏 보면 되게 웃긴데 저희들은 되게 진지했거든요. 일단 당장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한 10분 정도 빌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딱 일어나가지고 주변을 한번 훑어봤죠. 혹시 보일까? 제가 막 잘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혹시 보일까라는 생각에 고개를 딱 돌려보는데 그 마을회관을 가는 다리에 저희를 혼냈던 그 할아버지가 서 계신 거예요. 저희를 쳐다보는 눈빛이 진짜 그 되게 어두운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은 진짜 또렷하게 보이게 째려보고 계셨어요, 저희를. 느낌이 뭔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분한테 말을 안 걸고 일단은 차에 타자라는 생각으로 애들을 다 차에 태우고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예. 조수석 창문 쪽으로 하면서 할아버지가 서 계시는 거예요. 조수석 창문을 내렸어요. 창문을 내리고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얘기했잖아요. 주름이 되게 자글자글 하셨다고요. 근데 인상을 팍 쓰시는데 그 주름이 접히면서 인상 쓰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인상을 팍 쓰시는 거예요. 아, 뭐가 잘못됐나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예. 인상 쓰시는 걸 보고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 라고 이제 다시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그 들고 계시던 그 등산 스틱을 들어갖고 차 안쪽으로 불쑥 들이밀면서 여자를 놓고 가면 어떡해? 이러는 거예요. 오. 얘기를 했죠. 저희 남자 4세, 여자 3 왔다고. 분명 저희 남자 4세, 여자 3이 출발했다고. 그리고 지금 뒤에 여자분 3 다 타 있다고. 할아버지가 한번 지금 뒤에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예. 할아버지가 조수석 쪽으로 얼굴을 쓱 내미셔가지고 뒤쪽을 보시더니만 그럼 저기 있는 여자는 누구야? 이러면서 당산나무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느낌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일단 애들한테 차에 있으라고 하고 내렸어요. 운전석에서 내렸어요. 내려갖고 사발할아버지 옆으로 가서 할아버지를 살짝 당겨서 차에서 일단 끄집어내고 할아버지한테 얘기했죠. 할아버지, 저희가 흉가를 갔다 왔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로 올라가면 흉가가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응, 알지. 거기 흉가 많다고. 저희가 지금 거기 체험 활동을 하고 오는 길입니다. 근데 조금 느낌이 싸해서 그 당산나무에서 빌고 있었던 겁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그때 표정이 진짜 아차라는 말이 얼굴에 써 있었어요. 그런 표정을 딱 짓더니만 입을 딱 닫으시고 고개를 숙이시더니만 중얼중얼 거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다시 말을 걸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할아버지가 중얼중얼 거리시다가 고개를 살짝 들면서 그럼 저 여자가 귀신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할아버님 눈에는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이 얘기를 딱 하니까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다시 한숨을 쉬시면서 아이고 내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이제 귀신이 다 보이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할아버님한테 말씀드렸죠. 일단은 저희한테 붙은 귀신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할아버님은 이제 그냥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할아버님이 이제 저희를 보고 조심해서 들어가라. 그런 거 이제 어쨌든 옆에 껴놨으니까 좋은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조심해서 들어가고 다음부터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면서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 하시고 그분은 마을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운전석에 타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뒤에 있는 애들한테 그 상황을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줬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신 것 같고 그래갖고 나랑 잠깐 그런 얘기 한 거다. 딱히 뭐 큰일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할아버님 말씀 상으로는 당산나무 쪽에 머물고 있었다고 하니까 우리한테 붙은 것 같진 않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말했잖아. 50분 걸린다고 펜션까지. 30분쯤 통과를 하면 그때부터 건물이 좀 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좀 밝아져요. 가로등도 좀 생기고. 그렇게 한 30분쯤 운전해서 조금 가로등이 좀 있는 지역까지 도착을 하니까 그 겁이 많던 그분이 숨을 참았다가 몰아쉬는 그거 아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갑자기 막 숨을 내뱉는 거예요. 옆에서 이제 제 친구들이랑 그 여자분이 너 왜 그러냐고 이러니까 그 여자애가 야 니들 아무도 못 봤어? 이러는 거예요. 예. 뭘 봐? 뭐가 문제 있는데? 이러니까 야 우리 옆에 계속 매달려서 따라왔잖아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백미러로 걔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봤는데 딱 제 사이드 미러로 운전석 사이드 미러로 보이는 쪽 문인 거예요. 저는 근데 운전하면서 못 봤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얘기를 했죠. 잘못 보신 거다. 그냥 진짜 봤더라도 잘못 보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속 편하다. 그 이상 생각하시게 되면은 진짜 별의별 생각까지 끝까지 가버린다. 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보신 거는 그냥 잘못 보신 겁니다. 라고 그냥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더라고요. 그렇게 한 2-30분을 더 운전해서 펜션에 도착을 했고 저희들은 저희 숙소로 들어가고 여자분들은 이제 재밌게 놀았습니다. 라고 하고 본인들 숙소로 들어간 다음에 저희들은 그날 이제 도착해서 다시 술을 마셨죠. 그리고 잠들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펜션이 한 2-3시쯤 이제 퇴실이잖아요. 2시에 그 펜션 주인분이 깨우러 오신 거예요. 예. 깨우러 오셔갖고 이제 방 빼셔야 된다. 방 빼셔야 되니까 빨리 일어나셔서 짐 정리하셔라 하면서 이제 깨우시더라고요. 그 여자분들은 이미 방을 빼신 상태였는지 스타렉스가 안 보이더라고요. 저희 이제 레이에다가 이제 열심히 저희 짐을 싣고 올라오는 고속도로 길에서 제 친구 한 명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나 번호 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3분 중 한 분 번호를 딴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야, 너 노력했다, 막 힘냈네, 막 이러면서 그냥 그래 잘해봐라 이러고 나서 그냥 운전하고 오는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야, 전화해볼까? 어떻게 아냐? 니들 형수님 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아니 뭐 형수님이냐 재수씨지 이러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애가 결국 그 차에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예. 전화를 이렇게 딱 거니까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걸었어요. 꼭 자신의
무용담을 자랑이라도 하려고 하는 듯이 스피커폰으로 딱 해놓고 통화 버튼 딱 누르니까 신호가 가더라고요. 예. 신호가 이렇게 딱 가길래 이제 받나 안 받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아 B 소리 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된다. 이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청 놀렸죠. 예. 까인 거다. 너 이거 내가 보더니 너 이거 수신 차단된다. 좀만 기다려가라. 막 이러면서 막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떤 휴게소에 들렸거든요. 네. 휴게소에 들려갖고 화장실에 갔다가 이제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 번호 땄던 그 친구가 갑자기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꺼내더니만 야 전화 왔다 이러는 거예요. 오? 예? 그러니까 보니까 그 번호를 단양 펜션 여자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 기억- 극현실이다. 네. 단양 펜션 여자 이렇게 저장을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한테. 야, 전화 왔다고. 야, 나 절대 까인 거 아니라고. 급한 일 있어도 안 받은 거라고. 그래서 야, 이제 딱 목소리 갖다 듣더니만 되게 간드러지게 여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예. 애가 전화를 받더니만 네. 저희는 아무 일 없는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희는 아무 일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전화를 끊는 거예요. 왜? 예. 그래서 물어봤죠, 저희들끼리. 야, 뭔 일인데? 이러니까, 야, 우리 어제 스타렉스 탈 때 바닥에 그렇게 흙이 많았었냐?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생각을 하기에 산길 이렇게 막 해지고 다녔으니까 충분히 이제 스타렉스 아예 모래가 이렇게 쌓일 순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산길에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렸으니까. 네. 근데 그 여자분들 말씀이 트렁크 쪽에 그렇게 흙이 쌓여 있더래요. 근데 이상하다는 생각은 솔직히 저는 거기선 안 했거든요. 뭐 트렁크 쪽에 뭐 흙이 뭐 쌓일 수도 있지. 그냥 뭐 지들이 뭐 짐 싸다가 거기다 흙이라도 쏟았나 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뭐가 이상하냐. 그냥 쌓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여자분들이 그러는데 자기들은 한 10시쯤에 펜션에서 나왔는데 펜션에서 나오고 집 가는 길에 뭐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뒤쪽을 봤더니 누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대. 너무 놀라갖고 비명을 지르면서 급하게 차를 세우고 차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차 안에서 그 여자가 보니 살살 일어나더니만 창문에다 얼굴을 갖다 대더래요. 그러면서 눈동자를 굴려서 자기들을 하나하나 쳐다보더니만 고개를 숙이고 다시 쪼그려 앉으면서 사라지더래요. 여자분들이 이제 놀라고 이제 차 문을 다 열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분이 서 있던 장소가 짐이 굉장히 쌓여져 있는 상태였대요. 예. 찝찝하잖아요. 그래갖고 그 짐들을 앞쪽으로 다 옮겨 담는데 그 안에서 이제 모래가 가득 수북히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돼서 저희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기들 진정하고. 근데 뭐 저희는 딱히 없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전달하라 그랬죠. 그냥 별일 아닐 거라고. 그리고 어차피 차에 붙었으면은 예. 그 본인 차 아니고 렌트카 있지 않냐. 그냥 넘겨버리면 된다.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줘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저희들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2주인가 3주인가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 2주, 3주 정도의 시간 동안 그 번호 딴 친구는 입을 잘 털어서 결국 이제 사귀게 됐어요. 예. 사귀게 돼가지고 한 3주 후쯤에 걔가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나 결국 걔랑 사귄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전화통화를 이렇게 좀 길게 하게 됐는데 예. 전화통화 중에 이제 뒷이야기를 듣게 된 게 사귀고 나서 그 여자분이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 사실 우리 그때 차 렌트 반납할 때 너무 이상했다고. 그래서 뭐가 이상한데? 라고 물어보니까 차 반납할 때 되게 꼼꼼히 검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장님들 중에. 괜히 막 흠집 조금이라도 있으면 트집 잡으려고. 그 렌트카 사장님이 그랬었나 봐요. 엄청 꼼꼼하게 이게 검사를 하시더래요. 엄청 꼼꼼하게. 그래서 진짜 빨리 검사하고 우리는 빨리 이거 털어버리고 집에 가고 싶은데, 왜냐면 귀신 있던 거 봤으니까 빨리 가져가 버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꼼꼼하게 검사를 하시더래요. 예. 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사장님이 그러더래요. 어디 뭐 산속 갔다 오셨어요? 이러더래요. 왜요? 이러니까 그 여자분이 매달려서 왔다고 했던 곳 있잖아요. 예. 그쪽 창문 그 고무 막힌 틈 있잖아요. 거기가 모래로 가득 차 있더래요. 오. 거기가 진짜 그냥 모래로 가득 차 있더래요. 그걸 보고 이제 애들이 저기 매달려 있던 애가 흘렸나 보다. 막 그런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게 끝나요. 야. 근데 이게 어떻게 또 마지막에 또 잘 이루어지셨네? 아니요, 근데 금방 헤어지더라고요. 원거리여가지고 롱디라고 하지. 아무래도 이제 근처에서 이제 만난 게 아니라 그치. 관광지에서 만나서 이제 이어진 거니까 원거리여가지고 금방 헤어지더라고요. 그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그런 또 무서움 속에서도 결국 사랑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게요. 야, 대단하네. 근데 그 할아버지도 그렇고 정말 또 여기가 소름 끼치는 그곳이 맞았네요. 보니까. 근데 그 느낌? 흉가에서 붙었다기보다는 산에서 붙은 느낌이에요. 느낌이. 네, 왜냐면 흉가에서는 진짜 딱히 뭐가 안 느껴졌거든요. 예. 그냥 제가 볼 때는 아마 남자 여자 와가지고 막 웅성웅성하고 떠드니까 산에 있던 애들이 저기 뭐 하나 봐 이러면서 와가지고 구경하다가 쟤네들 재밌네 이러고 붙어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야, 아무튼 오늘 아스라님께서 또 소름 끼치고 재미난 이야기로 또 이렇게 들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자, 아스라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 여러분들, 아스라님이 흉가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려주시죠. 하지만 흉가는 절대 가지지 마시길 좀 바래요. 제발 좀. 아스라님이 말하는 건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가라는 뜻이 아니라. 가가지고 또 이렇게 연애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기야 있겠지만 정말 드물기 때문에 또 이 영상 보고 함부로 또 가가지고 난 또 내 짝이 이루어지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안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